아리랑 고배당주가 6월부터 드디어 월 배당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5월에 지급된 연간 배당금은 750원으로 확정 및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간 배당금 지급이 완료돼서 지난 연간 배당금 이력들을 살펴보면 19년도에는 530원 지급되던 것이 코로나 발생 연도에는 소폭 감소하여 470원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590원, 680원, 그리고 23년도에는 730원 지급되던 것이 24년도 이번 5월에는 750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23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20원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연도의 6월부터는 월 배당금이 추가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간 총 배당금 상승률 차원에서는 12월까지 월 배당금이 지급이 완료돼 봐야지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상당히 높은 연간 배당금 인상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5월 배당금의 인상 금액이 현재 크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예상해 보기로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7개월 구간 동안 월 배당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일부 비축해 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월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아리랑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분기 배당주들이 요새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재원들을 합산하여 남은 7개월 기간 동안 월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간 힘을 아껴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7개월 동안 월 배당금 지급이 마무리되어 봐야 24년도 총 배당금이 확정되겠지만, 예상되기로는 이제 7개월 동안의 월 배당금이 다 합산이 되어지면은 약 800원 정도 되는 연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로는 아리랑 고배당주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배당주 중에서 특히 금융주들의 비중을 높게 아리랑 고배당주는 운영을 작년에 했었고, 그런데 이 금융사들의 전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해당 배당주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해서 지급하는 아리랑 고배당주의 형태상 높은 배당금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지난 5, 6년간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 8%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강력함인지를 대부분의 배당주 투자자분들은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이 상승률이 어느 정도 힘인지는 부동산과 좀 대입을 해보면 체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원룸형 월세 60만원짜리 월세를 내거나 받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올해 60만원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던 월세가 내년에는 65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되며, 그리고 여기에서 또 8% 정도가 연평균적으로 상승한다면 2년 뒤에는 월세를 70만원 내야 하고 3년 뒤에는 75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새는 투자 상품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해가고 경쟁을 치열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배당주의 배당 주기가 짧아지고 매력적인 선택지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도 약간 후발주자로 출시가 된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가 금융산업들을 담고 있으면서 배당률이 조금 더 높고 월배당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아마 강한 경쟁 상대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선택을 하는 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편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어디든 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국가적 분산 투자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당 ETF 투자를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 한화 아리랑 고배당 ETF 운영사 측에서 30개 배당주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받아서 알아서 정산하여 이제 월배당금까지 지급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방식의 정말 큰 매력은 이번처럼 한 주당 배당금이 알아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 주당 배당금이 알아서 성장한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저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배당금을 수령받아서 그냥 재투자한다는 것, 이것은 배당주 투자자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배당주의 지분이 늘어난다는 것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개의 영역에서 곱셈이 일어나는 복리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의 결합 위력을 간과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로부터 자본가들이 가장 많이 해온 일, 가장 많이 보유해온 것들은 자본을 소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리 효과를 잘 계산하고 저희도 따라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에이 내가 이런 거 해봤자 그렇게 안 되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안 될 이유들만 보입니다. 지난 1년도, 지난 3년도에도, 지난 5년과 10년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도 자본가가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8% 배당금 성장률에 엄청난 힘을 체감해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 복리 시나리오를 가끔씩 직접 계산을 해보는 편입니다. 이 아리랑 고배당주가 대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배당주들도 사실 이 원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금 1억 원을 가지고 주가 13,500원에 아리랑 고배당주를 대입을 해보면 7,407주라는 주식 수량, 자본 지분량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주식 수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며 여기에 이제 곱셈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 8%로 대입을 하였을 때는 우측 대상으로 곱셈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주당 배당금이 750원으로 이번 5월달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곱셈을 해보면 연간 배당금은 556만원이 연금저축계좌에서 비과세로 수령하시는 경우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차원적으로는 대부분이 아시는 이 개념이 작동이 되면 1년이 지난 뒤에 이 배당금으로 556만원으로 또다시 주가가 내년도에는 약 8% 정도 올라서 14,500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는 556만원으로 이 주식들을 더 사게 되면 주식의 수량, 자본의 수량 자체가 7,789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뭐 배당금 재투자하면은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런 정도로는 대부분이 알고 계신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주당 배당금 곱셈의 대상이 8% 정도 증가해서 주식의 수량도 늘어났고 주당 배당금도 81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현금 흐름성 차원에서는 연간 배당금이 63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계산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로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는 이것을 코딩의 경우에는 손코딩처럼 이렇게 표로만 한 경우에는 체감이 잘 되지 않아서 이 표를 손으로도 계산을 자주 해보는 편인데 5년 뒤 정도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연 배당금을 누적해서 2년차에는 631만원을 주식을 더 사면 11,700원으로 인상된 주식 가격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8,191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5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9,514주로 나의 지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또한 1, 2년 시즌에는 60원 증가하고 60원 증가하니까 체감되기가 어려웠지만 5년이 지난 뒤의 관점에서 보면 한 주당 배당금이 750원이었던 것이 1100원으로 인상이 되게 돼서 이 곱셈의 대상이 양측이 증가를 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주당 배당금 상승률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의 주당 배당금 상승률입니다. 750원이 1100원 정도가 아니라 2배 상승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게 5년만 시간이 흘러줘도 이 정도 5.5% 배당률이었는데 분명히 배당주 재투자만 했더니 5년 뒤에는 연 배당금이 1,046만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그래 배당금 재투자 시에 배당 성장률이 곱해지면은 곱셈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식 수량이 늘어나면 곱셈의 대상이
주당 배당금도 증가하지만 이 좌측에 있는 주가 역시 연평균적으로 8%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주식 수량 9,514주 곱하기 아리랑 고배당주가 5년 뒤에는 19,900원이 되게 된다면 원금 또한 1억 8,900만 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데 배당 ETF가 굉장히 거북이 같다. 이런 느려터진 거는 목돈이 생긴 다음에 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막상 살펴보면 원금이 1억이었는데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5년 뒤인데 89%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리 성장이 10년 정도만 지속이 되어도 3억 5천 7천만 원으로 원금도 상승을 하고 연 배당금도 550만 원 정도였던 게 거의 2천만 원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이런 성장률이 뭐 수십 퍼센트 성장률이 아니라 배당금 성장률 8%와 주가 성장률 8%를 대입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10년은 너무 기다리기가 길어. 나는 당장 1년도 기다리기가 힘들고 한 달도 힘들어하는 투자자분들이 요새는 젊은 층에서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표 또한 가끔 손으로 그려보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이런 시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0년 정도가 남게 됩니다. 저런 복리성장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어느 정도 여유로운 현금 흐름이 갖춰지면 이 기간이 얼마나 여유로울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주가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서 6% 정도로 낮춰서 대입을 해보더라도 5년 뒤 원금 측면으로 보더라도 1억 7,400만 원, 그리고 10년 뒤에 3억 1천만 원으로 3배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배당주 재투자의 경우에도 성과가 낮지 않다는 측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1년 뒤 관점에서도 5.5% 배당률을 받는 느림보 같아 보이는 ETF인데도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률을 이제 5.5%를 받다 보면 11%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저는 여전히 좋은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되며, 좋은 주식이란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금도 계속 상승하는 대상들을 저는 의미합니다. 이런 건강한 황금거위 같은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우량 배당주 30종목을 보유하여 해당 기업들이 성장하며 실적과 배당금 그리고 주가 3종 세트가 성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의 핵심이 되는 주식 수량의 증가를 건너뛰고 그냥 10년간의 주가 변화만 보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은, 아이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13,500원에서 10년간 24,000원이 됐으면 2배도 성장을 하지 못했네. 나는 저런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금이 3억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70% 정도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그럼 원금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됐겠네 라고 예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배당금 재투자를 고려한 주가 상승률이 차트에서는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배당금 재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주당 배당금도 상승을 하고 주가도 상승을 하고 두 개 대상 모두를 대상으로 이 곱셈이 일어나는 것이 누적이 되는데 우리는 덧셈에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 복리형 재투자의 위력은 대단하지만 이런 배당 ETF들의 배당금 재투자 성과는 객관적으로 개인이 잘 기록해 두지 않으면, 특히 다른 주식들과 섞이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 고배당주의 그냥 10년간 그래프를 보면 7,000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음에도 13,500원으로 2배도 성장하지 못했네 라고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이는 배당금 재투자에 의한 지분량 상승이 아니라 실제로 한 주당 가격이 7,000원에서 13,500원이 됐구나 라고 차트에서는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는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데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겠다라고 단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냥 배당금 5, 6% 정도만으로는 예적금을 잘 찾아보기만 해도 3.5에서 4%대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역시나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장기 성과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가가 저 정도만 올라줘도 충분히 이상적인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막상 플레이를 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덧셈의 영역에서 곱셈의 영역, 자본가의 영역을 더 깊이 있게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인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